프롤로그. 왜 우리는 니체를 다시 읽는가? 살아오며 여러 번 꺾였습니다. 사람에게서, 시간에게서, 그리고 나 자신에게서도. 그러나 묻습니다. 이토록 고단한 인생을 우리는 왜 계속 살아내는가? 니체는 말합니다. 삶이 견디기 힘든 게 아니라 그 고통의 의미를 찾지 못하기에 괴로운 것이다. 한 철학자의 이름이 세월을 넘어 다시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단 하나. 그는 인생의 가장 깊은 밤에서 가장 단단한 문장을 건넸기 때문입니다. 니체 인생 수업은 단지 철학책이 아닙니다. 그건 살아남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정신의 생존술입니다. 비극을 견디는 법, 고독과 친구 되는 법, 그리고 나답게 살아가는 법을 한 문장, 한 사유에 담아낸 인간의 유서입니다. 이제 그 유서를 우리의 이야기로 다시 읽어봅니다. 늙어간다는 것, 그건 결국 삶을 더 깊이 살아낸다는 뜻이니까요. 1장. 고통의 가치, 상처를 견디는 철학. 니체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불치의 신경통, 시력 상실, 고립된 살. 그는 늘 무너지는 몸을 끌고 무거운 생각 속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고통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말합니다. 고통은 깊이를 낳는다. 사람은 아플 때에야 진짜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 우리는 종종 삶의 가장 고요한 순간에 가장 큰 상처를 마주합니다. 퇴직 후의 허전함, 자녀와의 거리감, 나이 들어가는 몸의 한계. 이 모든 건 외면하고 싶지만 끝내 피할 수 없는 감정들입니다. 니체는 이 고통을 불청객이 아닌 내면의 스승으로 여깁니다. 고통을 통해 인간은 자신을 벗고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는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들어질 때 종종 묻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러나 니체는 그 질문을 거부합니다. 그는 되묻습니다. 그 일이 너에게 온 이유는 너만이 그것을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니체의 철학에서 불행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승화의 대상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부순다기보다 우리 안에 잠자는 의지를 깨웁니다. 그 의지는 단순한 생존 본능이 아닙니다. 그건 이 고통을 넘어서서 나는 나를 다시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상처받은 자여, 너는 더 단단해질 것이다. 너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결국 너를 더 강하게 만든다. 니체의 가장 유명한 이 문장은 실제로 그의 전 생애를 요약하는 말입니다. 삶은 결코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피하려 애쓰기보다는 그 고통을 소화하고 자기화하는 것, 그것이 성숙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에 주저앉고 어떤 사람은 그 상처 위에 자신만의 탑을 쌓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상처란 영혼이 깊어졌다는 표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상처 위에서 비로소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삶의 슬픔을 뿌리로 삼을 때 우리는 피어난다. 니체의 철학은 무뚝뚝하지만 냉소가 아닌 긍정의 철학입니다. 그는 고통을 통해 삶을 더 단단히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그 배움을 문장으로 남겼습니다. 그에게 고통은 무가 아니라 삶의 뿌리였습니다. 그 뿌리가 깊게 내려갈수록 그는 더 높이, 더 자유롭게 자기 사유를 피워냈습니다. 시니어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오며 수없이 흔들렸던 시간들, 외면당하고 버려지고 외로웠던 기억들이 바로 오늘의 깊은 인간됨을 만든 것입니다.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 고통은 지나가고 나면 침묵처럼 남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 안엔 울음도 분노도 회한도 그리고 용서도 들어 있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가장 조용한 고통이 인간을 가장 깊이 바꾼다. 지금 당신 안에 남은 조용한 고통. 그건 결코 약함이 아니라 누구보다 오래 견뎌낸 한 인간의 증거입니다. 2장. 나답게 살아간다는 것, 자기 극복의 철학. 니체는 평생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히 말합니다. 되려고 애쓰지 말고 되어라. 너 자신으로. 그에게 삶이란 주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벗기고 던지고 다시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이 단순하고 위대한 명령.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공한 자식의 부모, 누군가의 남편 혹은 아내, 직함을 뗀 은퇴자. 니체는 이 모든 타이틀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너는 너일 때 가장 위대하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해. 그 나이에 그건 아니지. 지금이라도 뭐라도 해야지.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그 모든 소리를 벗어나 가장 너다운 것을 살아라. 자신이 되어야 할 유일한 의무는 다른 사람이 되지 않는 것. 그게 니체가 말하는 진정한 삶입니다. 자기 극복, 어제의 나를 이기는 사람. 니체에게 인생은 타인과 경쟁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진짜 위대한 인간은 어제의 자신을 뛰어넘으려는 자이다. 자기 극복은 타인을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담대한 나를 만드는 일. 그것이 바로 철학자의 위대한 정오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를 받아들이되 나에게 무너지지 않는 삶을 배워야 할 시간에 도달했습니다. 되기보다 버리기를 배워야 할 때, 니체는 말합니다. 지혜는 축적이 아니라 제거에서 시작된다. 젊을 때는 쌓고 붙이고 꾸미는 일에 익숙했지만 삶의 후반부는 그 반대입니다. 버리고 벗고 내려놓는 것.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쓸모없는 욕망, 남의 기준, 억지로 웃는 체면, 내 것이 아닌 꿈. 그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진짜 자유란 나를 초월하는 것. 니체는 자유란 단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진짜 자유란 너 자신을 지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자기 안의 나태, 습관적인 후회, 남 탓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내 안의 폭군과 화해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를 창조하는 인간이 됩니다. 나를 살아낸 사람만이 남긴다. 형식적인 성공보다 진짜 삶을 살아낸 사람은 그 자체로 향기를 남깁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너 자신의 발자국을 남기지 못한 자는 죽어서도 이름이 없다. 나답게 살기란 곧 흔적을 남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 흔적은 책이 아니어도 명예가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하루 나를 넘어서려 했던 그 조용한 의지 하나면 충분합니다. 3장. 외로움과 고독을 사랑하는 법. 니체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사랑도 결혼도 하지 않았고 마지막 11년은 정신질환으로 말조차 잃은 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떤 누구보다 깊은 글을 남겼고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니체에게 고독은 벌이 아니라 사유를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군중 속에선 진실을 잃는다. 니체는 말합니다. 진실은 늘 조용하고 고요한 곳에 숨어 있다. 군중은 소란스럽고 그 안에서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잃기 쉽다고 그는 경고합니다. 사람들 틈에서 늘 누군가의 기준을 따르고 누군가의 박수를 기다리고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결국 나라는 존재는 점점 흐릿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외쳤습니다. 혼자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혼자 있는 법을 안다는 것. 니체는 고독이란 단지 사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 내면과 깊이 연결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고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독 속에 있는 자는 자신과 대화하고 자신을 조율하며 마침내 자신을 창조한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시기. 바로 노년기입니다. 그 시간을 쓸쓸함이라 부르느냐, 자유라고 부르느냐에 따라 삶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외로움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니체는 고독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독 속에서만 도달할 수 있는 깊이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고독은 나를 시험하고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스스로에게로 데려다 준다. 외로움은 때로 마음을 깎습니다. 그러나 그 깎인 자리엔 자기만의 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고독이란 혼자 걷는 길에서 자신만의 발자국 소리를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축복이기도 하니까요. 너와 같지 않다는 이유로 나는 외롭다. 니체는 종종 세상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외롭다. 왜냐하면 나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 다름을 수치가 아니라 존재의 필연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가장 자기다운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독의 끝에서 비로소 내가 보인다. 시니어 여러분, 우리는 점점 조용해지고 점점 더 많은 것에서 멀어집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바로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니체는 그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는 법을 아는 자만이 타인과도 건강하게 연결될 수 있다. 고독은 사람을 강하게 하고 침묵은 생각을 깊게 하며 외로움은 결국 자기를 치유하는 시간이 됩니다. 4장. 타인과의 거리, 인간관계의 철학. 니체는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평생 소수의 사람과만 깊이 교류했으며 그마저도 오해와 단절로 끝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다. 단 한 명이어도 그가 진짜라면 족하다. 인간관계란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와 진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니체는 인간을 경계했습니다. 그렇다고 타인을 원망하거나 혐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경계한 것은 무조건적인 기대와 의존, 그리고 이해받고 싶다는 욕망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원망이 되어 관계를 망친다. 대신 니체는 자기 자신과 친한 사람, 스스로 중심을 잡은 사람만이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거리를 유지할 줄 아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 니체는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건강한 거리감을 들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타인의 상처에 내가 다친다. 너무 멀면 진심이 닿지 않는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 사이에는 투명한 유리문 하나쯤 있어야 한다. 그 유리문은 서로를 보호하고 또 동시에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게 합니다. 사람은 각자 다른 세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그 다름을 인정하고도 서로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말라. 니체는 깊은 통찰을 남깁니다.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에게 설명하려 애쓰지 말라. 그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자기 자신이 점점 흐려집니다. 니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내 삶에 오래 머물게 하지 마라. 그는 상처를 주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조언합니다. 상처를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자기 학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인연은 말 없이도 곁에 머무는 사람. 그렇다면 진짜 인연은 누구일까요? 니체는 조용한 사람, 나를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 내 슬픔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곁에 두라고 말합니다. 말이 없어도 편한 사람, 침묵 속에서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 그가 바로 너의 사람이다. 형식이 아닌 본질, 속도가 아닌 깊이. 그것이 니체가 바란 인간관계였습니다. 혼자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관계를 맺는다. 마지막으로 니체는 인간관계의 출발점을 혼자 설 수 있는 능력에서 찾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지루하지 않은 사람만이 타인과도 오래 있을 수 있다. 스스로와 평화로운 사람이 타인과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니체는 외롭다고 아무 관계에 매달리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관계는 공허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선물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5장. 살아있음의 의지, 삶을 긍정하라. 니체는 누구보다 삶을 힘들게 살았습니다. 병약한 몸, 반복되는 두통, 잦은 인간관계의 배신, 고립, 그리고 마지막엔 말도 잃은 정신의 침묵. 하지만 그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고통으로 빚어진 삶을 더 뜨겁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외칩니다. 아모르 파티. 나는 나의 운명을 사랑하겠다. 고통조차도 삶의 일부로 껴안는 힘. 운명을 사랑한다는 건 기쁘고 화려한 순간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상처, 실패, 질병, 이별, 외로움까지도
내 인생의 일부로 인정하고 도망치지 않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너는 지금의 삶을 다시 한번 그대로 살아도 좋겠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지금 이 삶을 나는 얼마만큼 긍정할 수 있는가? 왜 사는가? 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많은 이들이 삶의 이유를 묻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삶은 설명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살아내야 할 용기다.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 의미를 살아내는 자세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운명을 마주한 우리의 태도가 삶의 질을 바꾼다는 것. 그게 니체가 말한 인생의 진실입니다. 긍정이란 기쁨의 언어가 아니라 존재의 결단. 니체는 긍정이라는 말을 가볍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겐 긍정이란 모든 고통을 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삶을 비난하지 않는다. 나는 삶을 사랑한다. 그것이 나를 이끈다. 시니어의 삶 역시 뒤를 돌아보면 많은 아쉬움과 눈물의 흔적이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 그 자체가 가장 위대한 의지의 증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모르 파티 모든 순간을 받아들이는 철학. 아모르 파티는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건 이 생을 향한 한 인간의 사랑 고백입니다. 니체는 묻습니다. 너는 과거를 바꾸고 싶으냐? 그럴 수 없다면 그것을 사랑하라.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어쩌면 상처뿐인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면 그 또한 껴안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니체가 마지막까지 전하고자 했던 말. 삶을 사랑하라. 무엇이 오든 그것은 너다. 에필로그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생을 깊이 산 사람은 단 한 사람이라도 괴롭히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이다. 그는 말뿐인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몸으로 정신으로 침묵으로 철학을 견뎌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문장들은 수많은 계절을 지나온 지금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아직 당신은 살아있다. 그러니 이제 당신만의 방식으로 살아내라. 누군가의 기준이 아닌 어떤 모범 답안이 아닌 오직 당신으로서 살아갈 것. 그게 니체가 남긴 가장 인간적인 철학 수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친구 쿨라이프 TV였습니다. 책을 읽고 삶을 묻고 철학을 통해 노년을 더 지혜롭고 단단하게 살아가려는 모든 분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마음이 고요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